안녕하십니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전직 직업 군인이자 30대 후반인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아들들은 군인을 업으로 삼아오던 집이라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서워 살면서 단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온 적이 없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장모가 저지른 일 때문에 태어나 처음으로 쪽팔림이란 게 무엇인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 일로 군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직업도 그만둬야 했고 살고 있던 동네에서 도망 나오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오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저보다 더 힘들어해서 그런 아내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아내와 처갓집에도 어느 정도 안정이 찾아오니 저에게는 이제야 그때의 충격이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마 그땐 쪽팔려서 어디다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이곳에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군인을 해오던 군인 집안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제 위로 있는 형까지 군인이 되면서 저도 자연스레 군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사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너희들 우리 기수의 정민호라고 알지? 야, 걔 엄청 예쁘지 않냐? 가만 보니까 우리 기수 애들 중에서 제일 예쁜 것 같던데? 야, 안 그래도 나도 그 이야기 하려고 했어. 걔 진짜 눈에 띄게 예쁘더라. 왜 군인했나 싶을 정도로 예쁘게 생겼던데? 걔 도대체 왜 군인했대? 야, 그 얼굴이면 연예인 해도 되겠던데? 그니까 얼굴도 하얗고 곱상하게 생겨서 왜 군인했다냐? 보자마자 너무 예뻐가지고 나 진짜 첫눈에 반했잖아. 야, 걔 애인 있으려나?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친해진 동기들이 자꾸 어느 남자 동기생의 이름을 언급하며 얼굴이 예쁘지 않냐,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듣고 동기생들의 성 정체성을 의심했던 저는 동기생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자꾸 남자 보고 예쁘다 반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기생 오래배같이 생겼으면 예쁘다곤 할 수 있겠지만 첫눈에 반했다 그런 소리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너희들 설마 남자 좋아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우리 기수 중에 정민호라고 예쁘기로 유명한 애 몰라서 그래? 걔 이름이 남자 같은 이름이지 성별은 여자야. 우리는 지금 우리 남자가 아니라 여자 정민호 이야기하는 거라고. 정민호라는 사람이 여자였어? 이름만 듣고 나는 당연히 남잔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얼굴도 예쁜 여자의 이름이 왜 정민호래? 호기심이 가득했던 저는 얼굴이 예쁘다는 말보다 여자 이름이 남자 같다는 것에 꽂혀 계속해서 그 친구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말을 붙이고 친해진 다음에 이름이 왜 남자 이름처럼 지어진 건지 물어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이 동기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듯 했습니다. 야, 석현이 너 보기보다 엄청 적극적이더라. 너 정민호 좋아한다는 소문 파다 하던데. 그래서 그렇게 걔 주위를 맴도는 거였어? 무슨 소리야. 내가 걔를 좋아한다니. 누가 그런 소문 냈어? 나 걔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은 동기로는 생각하지만 여자로 좋아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야,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필요 없어. 야, 그리고 내가 봐도 너 정민호 좋아하는 것 같던데 왜 사람을 속이려고 해? 보니까 맨날 걔 옆에서 알짱대던데 너도 정민호가 예뻐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나는 그냥 대화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이상한 소문 내지 마라. 말 한번 붙여보려고 여자 동기의 주위를 맴돌던 저의 행동으로 인해 저희 기수 사이에는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게 됐고 그렇게 우리 둘 사이에는 미묘한 분위기까지 감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야 저는 그 친구를 처음으로 이성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다른 남자 동기들 말대로 정말 아리따운 외모를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 뒤늦게 저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야, 너 정말 정민호랑 사귄다면서? 야, 근데 왜 나한테는 그때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했냐? 아, 너 진짜 나쁜 놈이네. 야, 어떻게 우리 기수에서 제일 예쁜 애를 그런 식으로 낚아채 갈 수가 있어? 아, 내가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이, 처음엔 마음 없었는데 너네가 그렇게 분위기 만들어준 덕분에 그렇게 됐네. 다 니들 덕분이다. 정말 고맙다 얘들아.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저희 기수에서 제일 예쁘기로 유명한 여자 동기생이었던 저의 아내와 연애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후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궁금해했던 아내의 이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민호야, 실례가 안 되면 네 이름이 왜 민호인지 물어봐도 될까? 아, 나는 처음에 네 이름 듣고 당연히 남자 동기생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아,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길래 그때부터 네 이름에 담긴 사연이 궁금했어. 아, 내 이름? 내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내가 우리 집에서 셋째 딸이거든. 위로 언니 둘이 있고 내가 막내딸인데 엄마랑 아빠는 아들 낳고 싶어 하셨어. 셋째는 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낳았는데 낳아보니까 딸이더라고. 그래서 다음번엔 아들 낳자고 내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지었대. 막내딸 이름을 남자같이 지으면 그 다음은 아들이 태어난다는 미신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아내는 제가 묻지도 않은 자신이 자라온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을 원하는 집의 막내딸로 태어나 받은 서름이 많은 듯해 보였죠. 나는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성별이 남잔 줄 알았다니까? 엄마랑 아빠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막내딸인 나를 아들로 키우신 거야.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도 남자애들 옷만 사서 입히고 인형놀이 같은 건 절대 못하게 해서 맨날 로봇만 갖고 놀거나 남자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었어. 두 분이 아들을 엄청 낳고 싶었나 보다. 친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아들 낳으라고 강요하신 거야? 보통은 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들 낳으려고 하시던데 너희 어머니도 그런 케이스야? 아니, 우리 할머니는 아들 낳든 말든 뭐라고 안 하는 분이셔. 근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아들에 대한 집착이 크다니까? 아들 낳으면 든든하다고. 그리고 아들 하나쯤은 있어야지 어딜 가든 자랑하고 내놓고 다닌다고 하시더라고. 아내에게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 아내의 성격이 왜 그렇게까지 털털하고 남성스러운 면을 많이 가진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뛰어나게 아름답고 예뻤지만 성격은 남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털털했고 그래서 남자 동기들과 매우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그렇게까지 아들 가지고 싶어 하셨으면 넷째 낳으실 만한데 왜 그 다음부턴 안 낳으셨대? 아들 낳으려고 네 이름도 남자 이름으로 지은 거라면서. 아빠가 이제 그만하자고 했대. 셋째까지 딸이면 넷째도 딸일 가능성이 높다고. 넷째가 아들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낳겠지만 딸이면 자식들 먹여 키우기 힘들어지기만 한다고 그만하자고 해서 넷째는 못 낳고 내가 막내가 된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어머님이 그게 아쉬워서 너를 아들로 키우신 건가 보네. 아, 그래도 어머님, 너 덕분에 한은 조금 푸시지 않으셨을까? 말도 마. 우리 엄마 아들 못 낳은 거에 한 맺혀서 아직까지도 아빠한테 아들 낳자고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엄마는 가능만 하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임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건강관리 엄청 열심히 하고 계셔. 폐경 올 나이가 한참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생리를 하고 있을 정도야. 아내에게 처음 처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런 집도 있구나 신기하다는 생각 말고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모가 아들을 원한다고 해서 그게 뭐 저에게 피해를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나이가 몇인데 아직 폐경이 안 오셨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폐경은 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 아니야?
우리 엄마가 18살에 우리 큰언니를 낳았거든. 그래서 지금 다른 엄마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린데 그래서 건강을 더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아내를 만나면서 장모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는데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던 장모의 이야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 소름 끼치고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민호 너희 언니 2명 다 결혼했다고 했지? 언니들이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네? 응. 우리 언니 둘 다 엄마를 닮은 건지 성인 되자마자 결혼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둘 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엄마 말이야. 언니들이 딸만 낳으니까 시어머니의 빙의에서 어떻게 딸을 낳을 수 있냐고 난리도 아니었다? 친정엄마가 딸한테 딸을 낳았다고 뭐라고 했다고? 그게 가능한 일이야? 보통 친정엄마는 딸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뭐라고 안 하지 않아? 그니까 우리 엄마가 큰언니 딸 가졌다고 하니까 왜 너까지 딸 가졌냐면서 큰언니가 아들 낳으면 자기가 키우려고 했는데 왜 쓸데없이 딸을 가진 거냐고 막말했다니까? 마치 딸 임신한 언니가 엄마한테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굴어서 그때 우리 집 난리도 아니었잖아. 장모는 결혼 후 딸만 낳은 처형들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마치 시모가 며느리를 괴롭히듯 처형들에게 구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그땐 아내와 결혼을 쉽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 제 아내도 장모에게 아들 문제로 시달릴 것 같아서였죠. 그러나 저희는 오랜 시간 연애를 하게 됐고 자연스레 혼사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어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나는 우리 막내딸이 데려온 남자는 검증 하나 없이 바로 결혼 허락해줄 생각이었네. 그동안 민호가 평생 아빠가 해달라는 대로 살아와 줬으니 결혼 정도는 우리 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고 싶어. 우리 민호가 데려온 남자라면 보나마나 좋은 놈일 게 분명해. 민호를 아들처럼 키워서 시집 안 간다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을 데리고 오긴 했네요. 저도 당신 말대로 우리 민호가 데려온 사람 반대할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우리가 반대할 걱정 말고 결혼 준비 바로 들어가는 걸로 하렴. 날짜는 내가 좋은 날로 잘 잡아주마. 장인과 장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두 분 다 유난스러운 분이실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 걱정과 달리 두 분은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가 저희가 결혼할 때쯤은 아들 낳는 것을 포기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모는 처가 식구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서방은 형제가 삼형제라고 했지? 위로 형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 하나 있고 맞지? 네. 저희 집은 삼형제고 형이랑 동생도 다 군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된다고 해서 모두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집안이네. 아버님이 아들들을 아주 잘 키워 놓으셨어. 근데 김서방 형도 결혼했나? 아이도 낳았어? 네. 형도 결혼해서 지금 5살 된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형이 조금 일찍 결혼한 편이거든요. 아유, 그래? 그럼 김서방도 아들 낳을 수 있겠네. 내가 가만 보니까 아들 낳는 것도 유전인 것 같더라고. 자네도 남자 형제밖에 없고 자네 형도 아들을 낳은 거면 자네도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자네 아들 낳을 자신 있지? 며느리에게 시모가 아들 낳을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건 들어봤어도 장모가 사위에게 아들 낳을 자신 있냐고 물어보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의 물음에 당황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장모는 초롱초롱한 눈빛을 하고서는 저에게 아들을 기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언니들이 남자를 잘못 만나서 아들을 못 낳았잖아. 겨우 딸 둘만 낳아놓고 더 이상 애는 안 낳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민호랑 자네밖에 없어.
그러니까 민호랑 자네가 꼭 아들 낳아줘야 할 것 같아. 장모님,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나요? 그리고 저희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는데. 장모님은 왜 저희가 아들을 낳으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가슴에 한이 많이 맺혔잖아. 그래서 우리 딸들이 낳아오는 아들이라도 내가 내 새끼처럼 잘 키워보려는 거지. 둘 다 일한다고 바쁘면 어쨌든 애 키워줄 사람이 필요할 거잖아? 안 그래? 자네랑 민호가 아들만 낳아준다면 내가 돈 안 받고 공짜로 아들 키워주겠네. 장모의 말에 조금 싸한 기분이 들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모가 맞벌이로 고생하는 막내딸과 사위를 위해 아이를 봐주겠다고 배려 차원에서 해주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아내는 허니문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아내의 임신 소식에 장모는 귀찮을 정도로 저희에게 연락을 걸었습니다. 김서방, 아들인지 딸인지 확인했어? 병원에서 뭐래? 아들이래? 딸이래? 내가 요즘 그게 궁금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민호 뱃속에 있는 그 조그만한 게 딸일까봐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임신 초기라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고 다음 검진 때 알려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장모님.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아휴, 내가 꾼 태몽을 보면 아들인 것 같은데. 딸이면 나 정말 실망할 거야. 다음 검진 때 아이 성별 알게 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서 딸인지 아들인지 알려줘. 아니다, 딸이면 전화도 걸지 마라. 아내와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이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이 없었는데 장모의 성화 때문에 저희도 덩달아 긴장하며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긴장하며 기다린 결과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누구보다 장모가 기뻐할 것 같아 처갓댁에 직접 방문해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역시나 장모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하셨고 너무 기뻐서 거실에서 방방 뛰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아들이라니. 나는 우리 민호가 아들 임신할 줄 알았어. 우리 민호는 아들 임신할 줄 알았다고. 당신 민호가 아들 임신한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 누가 보면 당신이 아들 임신한 줄 알겠어. 민호가 아들 임신한 거면 저한테도 아들 생기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죠. 김서방, 고생했어. 내가 그 애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우 세상에, 나한테도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들을 잘 키워주겠다는 장모의 말에 저는 멋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그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장모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 애를 왜 엄마가 키워? 그리고 내 아들이 왜 엄마 아들이야? 내 아들은 내 아들이고 엄마한텐 그저 손자일 뿐이야. 그리고 이 애 내 손으로 키우려고 일부러 임신하자마자 일도 그만뒀는데 내가 키우면 되는 애를 왜 엄마가 엄마 아들처럼 키우겠다고 그래? 야, 너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너 힘들까봐 엄마가 데려와서 키우겠다는데 너 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무섭게 말하니? 그러니까 내 애를 왜 엄마가 데려가서 키우냐고. 언니들이 그렇게 애 좀 봐달라고 부탁해도 죽어도 못 봐준다던 사람이 왜 내 아들은 공짜로 봐주겠다고 하냔 말이야. 나는 엄마한테 내 아들 맡길 생각 없어. 나는 엄마한테 내 아들 뺏길 생각 없다고. 아내의 예민한 반응에 장모는 아내에게 크게 배신감을 느낀 사람처럼 그리고 아내가 장모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아내를 죄인 취급하며 말했습니다. 민호 네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엄마가 그동안 아들을 얼마나 낳고 싶어 했는지 알면 적어도 너만큼은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맘 잘 알 텐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내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 새끼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부모가 버젓이 있는 애를 왜 할머니 손에 키워?
엄마가 아들 한번 키워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게 엄마 평생 소원이라잖아. 엄마가 잘 키워주겠다는데 너야말로 왜 그러니? 내 아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엄마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갈 생각하지 마. 내가 엄마 속셈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아? 엄마 자꾸 이러면 나 출산 후에 엄마한테 우리 아이 못 보여줘. 장모와 아내가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내가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주를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공짜로 키워주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런 장모에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당신 장모님한테 너무 예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장모님은 그냥 첫 손자 얻은 게 기뻐서 그러시는 것 같던데. 당신도 맞장구 쳐주고 끝내면 될걸. 뭘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싸우고 그래. 우리는 그냥 장모님한테 감사하다고만 하면 되는 거야.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린데 우리 엄마 저러다 진짜 내 아들 뺏어간다니까? 우리 엄마같이 저 나이 먹고도 아직까지 아들한테 집착하고 아들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딸이 낳은 아들도 뺏어갈 사람일 게 틀림없어. 내가 아는 엄마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야. 장모님이 우리 아들을 왜 뺏어가? 솔직히 장모님이 그러고 싶다 해도 뺏어갈 수 있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걱정을 해.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장모님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그러다 진짜 우리가 장모님한테 도움받아야 될 일 생기면 그때 어쩌려고 그래. 그럴 일 절대 없어. 괜히 엄마한테 내 아들 맡겼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엄마한테 내 애를 왜 맡겨?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그 이후로도 한 번 더 처가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장모님이 저희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또 아내는 장모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8월에 출산이라고 했지? 산후조리원에서 조리 끝나면 바로 네 아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네 아들 봐줄게. 그리고 너 몸 좀 회복되면 임신 기간 동안 못했던 거 다 하면서 맘 편히 하면서 놀아. 너 노는 동안 엄마가 네 아들 키워줄게. 엄마, 내가 괜찮다고 했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엄마는 신경 꺼. 나는 진짜 엄마 손에 내 아들 맡길 생각 없어. 너 자꾸 내 아들 거리는데 엄마 정말 기분 나쁘다. 네 아들이 곧 내 아들인 거지? 왜 자꾸 네 아들이래? 참말 말고 애 낳으면 엄마한테 보내. 엄마가 잘 키워줄게. 엄마 진짜 그만하라니까? 내가 싫다는데 왜 자꾸 내 애를 엄마가 키워주겠다고 그래? 엄마 이참에 정신병원 좀 가봐. 이것도 병이야, 병. 내가 정신병원 좀 알아봐 줄까? 엄마 내가 볼 때 지금 치료가 시급해 보여. 아이를 대신 키워주겠다는 장모의 말에 아내는 장모에게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발언을 했고 아내의 발언에 잠자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고만 있던 처형들과 장인이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민호, 너 아무리 그래도 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정신병원이라니? 네 엄마는 그저 곧 태어날 손자가 궁금하고 벌써부터 예뻐서 그러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정신병원이니 뭐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그래, 민우 너 이번에 좀 심했다. 엄마가 아들 못 낳은 게 한이 돼서 그러는 거 알면서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냥 엄마 말에 알겠다고 하고 대충 넘어가고 엄마 한 좀 네가 대신 풀어주면 되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장인과 처형들이 아내에게 말이 심했다고 뭐라고 해도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자기가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며 반박했고 제가 봐도 아내가 장모에게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아 저도 아내에게 꼭 집어 이건 아내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잘못한 거 맞아. 장인어른이랑 처형들 말대로 장모님이 아들 못 낳은 게 한이 맺혀서 그러신 건데 그걸 가지고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했어? 장모님도 과하신 게 분명 있지만 딸인 당신이 엄마 안쓰럽게 생각하고 좋게 넘어가줘도 됐을 일이잖아. 당신까지 지금 엄마 편 들고 있는 거야?
당신도 그렇고 아빠랑 언니들도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나는 알아. 엄마가 나한테서 내 아들 뺏어가려는 심산인 거. 당신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곧 알게 될 거야. 그 후 아들을 출산한 아내는 장모에게 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머지 처가 식구들도 아내가 출산한 아들을 구경 한번 할 수 없게 됐는데, 장모가 아들이 궁금했던 건지 아내가 산후조리원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내 몰래 조심스레 저만 따로 불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 민호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제가 민호한테 잘 말해서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아이 보실 수 있게 잘 설득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됐어. 자네한텐 미안하지만 민호 그게 미호니까 민호 새끼도 미워져서 안 보고 싶어졌어. 그리고 민호가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민호 애를 데리고 와서 키우겠어? 나 이제 포기했어. 우리 애를 장모님이 키우시진 못하더라도 자주 만나 뵐 수 있게는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서운해하는 장모를 잘 달래서 집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장모가 저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저를 붙잡아 앉히셨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어려운 부탁 하나 하려고 해. 어려운 부탁이긴 한데 뭐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부탁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무슨 부탁이신데 그러세요? 장모님이 하시는 부탁이면 웬만하면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걱정 말고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자네 정자를 좀 기증받을 수 있을까? 보니까 자네 집안이 아들 낳는 유전자가 센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집이 아들이 귀하듯이 자네 집은 딸이 귀하다면서. 자네도 한 번에 아들 낳는 거 보면서 내가 자네한테 정자 기증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 저에게서 정자를 기증받고 싶다는 장모의 말에 저는 순간 제가 정신병에 걸려 헛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고, 저는 장모에게 그 어떤 대답도 반응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놀랐지? 당연히 놀라긴 할 거야. 사위한테 정자 기증해달라는 장모가 세상에 어딨겠어. 근데 김서방, 내가 얼마나 아들이 간절하고 아들을 원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 자네는 내 맘 이해하지? 장모님, 그 아들 못 낳은 게 한이 되신 건 알겠지만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정자 기증받아서 아들을 임신하는 것까진 그렇다 쳐도 제 정자 기증받아서 임신하겠다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밀히 다른 가족들 몰래 자네한테 부탁하는 거잖아. 솔직히 자네랑 내가 죽을 때까지 입만 다물면 내가 자네한테 정자 기증받은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평생 비밀로 하기로 하고 나한테 자네 정자 좀 기증해 주면 안 될까?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장모에게서 아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과민 반응을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처가 식구 중 오직 아내만이 장모의 속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식으로 임신하셔서 아들 낳으려고 하지 마시고 전 그렇게 아들 낳고 싶으시면 장인어른한테 부탁하세요. 장인어른을 두고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절대로 더 이상 애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인간한테 부탁을 해? 그리고 그 인간 유전자는 딸만 낳는 유전자라 그 인간한테 부탁해도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러니까 자네가 나 좀 도와줘. 장모가 이렇게 사정하고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거야? 그냥 자네한테 남아도는 정자 중 일부만 조금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장모님, 사위한테 부탁할 게 있고 하면 안 될 게 있지. 어떻게 사위한테 정자를 달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장모님한테 제 정자 기증 못 해드리고요.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장모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냉정하게 말을 해야 두 번 다시 이런 부탁을 하지 않겠다 싶어 냉정하게 돌아서렸는데, 장모는 또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셨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자네가 안 된다면 다른 사람의 정자라도 받겠네. 그래서 말인데 그 자네 주변에 아들 잘 낳는 친구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줘. 자네 군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주변인들 다 남자밖에 없을 거 아니야. 20대도 좋고 30대도 좋고 40대도 좋으니까 정력 좋은 친구들 걸로 정자 좀 받아와줘. 아이, 장모님. 정말 왜 이러세요? 장모님이 이러시는 거 알면 장모님 집에서 쫓겨나세요. 그리고 장모님만 쫓겨나실 것 같으세요? 저까지 쫓겨날 거라고요. 부탁인데 장모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저 지금 장모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이에요. 소름 돋는 장모의 부탁에 장모의 속내를 알게 된 제가 장모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아들에게 집착하냐고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아들에 집착하는지 자네도 그 이유 알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자네도 납득할 거야.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가 아들 낳게 되면 그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자네 내 부탁 꼭 좀 들어주게. 자네가 아니더라도 좋으니까 다른 사람 정자라도 좀 받을 수 있게 도와줘. 저는 끝까지 정자기증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장모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그 이후로 장모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고 장모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장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 처가도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죠. 그런데 6, 7달쯤 지나고 난 후 장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 아빠한테서 연락 왔는데 지금 당장 당신이랑 아빠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 언니들이랑 형부들도 호출받아서 지금 아빠 집으로 가고 있대. 아빠 목소리 들어보니까 집에 무슨 심각한 일 생긴 것 같던데 당신 얼른 옷 좀 챙겨 입어. 우리도 얼른 아빠 집으로 좀 가보자. 그때 저는 장인이 왜 갑자기 딸들을 집으로 호출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지만 부디 내가 생각하는 그 일만은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가의 거실 소파에 배불뚝이가 돼 앉아있는 장모를 보자마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배가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엄마 배에 복수라도 찬 거야? 아내는 장모를 보자마자 배에 복수라도 찬 거냐며 걱정했지만 아내의 말에 미리 도착해 있던 처형들과 장인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민호야, 지금 엄마 임신 6개월 차래. 너도 모르고 있었지? 아빠도 오늘 알게 돼서 놀래서 우리 부른 거래. 엄마가 임신을 했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왜 그걸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니, 엄마 도대체 어떻게 임신한 거야? 장모가 임신 6개월 차라는 처형의 말에 저는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경악했습니다. 저희까지 처가에 도착하자 장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말도 없이 임신해서 지금까지 임신 사실 숨기고 있었다는 것도 기가 차는데 뱃속에 있는 애가 내 애가 아니라는 게 문제란 말이다. 니들은 여기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냐? 여보, 내가 말했잖아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당신 아이라고요. 왜 사람 말을 안 믿으세요? 제 뱃속에 있는 애 당신에 맞고 드디어 아들이래요. 그럼 당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이랑 내 사이에 아이 생길 일이 뭐가 있었다고 자꾸 내 아이래! 당신 이 나이 먹고도 아들 거리더니 기어코 사고를 쳤구만. 당신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오고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온 날 그날 생긴 아이라고요. 기억은 당신이 못하는 거면서 왜 생사람을 잡고 그래요? 장인은 장모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장모는 끝까지 장인의 아이라고 우겨댔습니다. 장인도 처형들도 장모가 바람 피운 것을 의심하고 들자 결국 그곳은 아시라판이 됐고 제가 나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가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장모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정자 기증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돌려보냈는데 제 생각엔 장모님이 바람 피우신 게 아니라 저를 만난 이후로 누군가한테 정자 기증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서방, 그걸 왜 굳이 지금 말하는 겐가? 내가 분명 그 일은 비밀로 해달라고 자네한테 부탁하지 않았어? 자네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 다들 장모님이 바람 펴서 아들 임신했다고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어지러운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처가 식구 전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늦게 이 사실 밝혀지면 저도 오해를 받을 테니까요. 장모가 정말 정자기증을 받아 임신을 한 거라면 제게 정자기증을 부탁한 것도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는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제가 먼저 처가 식구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모가 저에게 정자기증을 부탁했다는 저의 말에 소란스러웠던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엄마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된다고. 엄마가 아들 갖고 싶어하는 건 단순히 한이 맺혀서가 아니라 정말 정신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엄마 정신병원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보냈으면 이런 일까지 안 생겼을 텐데. 아빠랑 언니들 이제 어쩔 거야? 너는 잘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 아빠 아들 맞아. 엄마가 미쳤다고 남의 정자 받아와서 임신했겠니? 애 낳아보면 알겠지? 이 애가 너희 아빠 애인지 남의 애인지. 그때까진 다들 잠자코 기다려. 장모가 남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장모는 끝까지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들이 장인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신한 장모를 무작정 집에서 쫓아낼 수 없었던 처가 식구들은 장모가 아이를 출산하면 친자 검사를 통해 장인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가름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이렇게까지 아들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당신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되기라도 했어? 아니요. 저 정신 멀쩡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한테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 다 어머님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당신이랑 서방님들 앞에서는 아들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러신 분이 저만 불러 앉혀두고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아들 딱 하나만 낳으라고. 자기 죽기 전까지 아들 딱 하나만 낳으면 재산 다 저 준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 돈 제가 다 받아 먹으려고요. 평생 아들에 집착한 이유를 숨겨왔던 장모는 가족들에게 정신병 취급을 받는 게 답답했는지 그제야 자신이 아들에게 집착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내의 돌아가신 친할아버지께서는 어릴 때부터 돈만 생기면 생기는 족족 땅을 사들였다고 했습니다. 친할아버지의 대단한 선견지명 덕분에 아내의 친가는 땅 부자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걸 다 친할머니가 소유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잘난 집 출신인 동서들이 저를 좀 무시했어요? 자기들은 좀 있는 집에서 시집왔다고 둘이서 저를 짐승 취급했다고요. 그런 동서들 코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아들 낳아서 어머님 재산 내가 다 받아오고 싶었어요. 저는 어머님 재산 동서랑 서방님들한테 한 푼도 나눠주기 싫었다고요. 장모가 그동안 그토록이나 아들에게 집착한 이유는 재산 상속도 있었지만 장모와 달리 잘 사는 집안의 딸인 장모의 동서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장모 이야기를 듣고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모가 남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한 것이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새벽에 엄마 아이 출산했대. 엄마도 아이도 건강한데 엄마가 자꾸 친자 검사를 못하게 막고 있는 중이라고 언니한테서 연락 왔어. 장모님이 아이 낳으면 바로 친자 검사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시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친자 검사를 못하게 막고 계시대? 아빠 애가 아니라 남의 애니까 그렇겠지. 엄마는 결국
가족들한테 다 들키고 감당도 못할 짓을 도대체 왜 한 거야? 결국엔 일만 더 커지지 할머니 재산을 엄마가 물려받을 수 있긴 하냐고. 엄마만 생각하면 화도 나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린 게 속상하기도 해. 장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낳은 아들과 장인의 친자 검사를 막으려고 했지만 모든 처가 식구가 달려드는 마당에 장모 혼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 결과 모두가 예상했듯 장모가 낳은 아들은 장인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비록 이 아이한테 당신 유전자는 없어도 당신이랑 평생 같이 산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키우면 안 될까요? 어머님한테도 그냥 당신 아들이라고 하면 어머님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효도 한번 해요. 효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이 이런 식으로 아들 낳은 거 알면 우리 어머니 본인 수명 다 채우지도 못하고 돌아가실 거야. 당신이 이렇게 갑자기 임신해서 아들 낳으면 재수 씨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수 씨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보자마자 내 아들 아닌 거 눈치챌 거라고. 여보, 당신만 이 아이 당신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요. 당신만 이 아이 받아주면 애들도 자기 동생으로 받아줄 거고 어머님도 당신 아들로 받아줄 거라고요. 제발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당신 어머님 재산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싶어요? 당신이 다 받으면 당신은 좋은 거잖아요. 장모는 자신이 낳은 아들을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자며 장인을 설득했지만 장인은 장모의 설득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오랜 시간 아들에게 집착한 장모에게 질린 것 같기도 했고 결국엔 장모 몰래 남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은 짓을 꾸민 장모가 무서운 듯 했습니다. 여보, 그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대? 결국 장인어른이랑 아이랑 셋이 같이 살기로 했대? 처형들한테 무슨 연락 없었어? 아빠가 엄마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집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 엄마만 생각하면 화딱질 나는데 저 또 한땐 애랑 둘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니까 걱정이네. 결국 장모는 집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자신이 낳은 아들과 함께 장인에게서 쫓겨나게 됐는데 장모는 장인에게서 쫓겨나자마자 자신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정자를 기증해준 남자 집으로 찾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연락 왔는데 엄마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갔대. 아기 유기한 죄로 경찰에 잡혀갔다고 아빠한테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 도대체 어디까지 사고 치려는 걸까? 유기죄라니? 장모님이 아기를 어디다 버리기라도 하셨다는 거야? 아기 버리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데 아기를 갖다 버리셨대. 그리고 그럴 거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서 아이를 낳으신 거야? 그 애는 무슨 죄라고? 장모님도 정말 너무하시다. 아빠가 집에서 내쫓고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엄마한텐 더 이상 그 아이가 필요 없어진 거지. 그래서 정자 기증해준 남자 찾아가서 네 애니까 네가 키우라고 하고 그 사람 집 앞에 버리고 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거래. 여보, 나 진짜 엄마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너무 괴로워. 장모가 아들을 낳고자 했던 이유는 시모에게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함이었는데 아들과 함께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재산 상속받는 것도 물거품이 돼버리니 더 이상 아들이 필요 없어진 장모는 아들을 정자를 기증해준 남자의 집 앞에 내다 버리셨습니다. 그 일로 신고를 당한 장모는 경찰에 잡혀가게 됐는데 장모는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긴커녕 오히려 자기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가 낳은 아이 받아주기 힘들다고 하면 제가 그 아이 고아원에 보내버리든지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안 될까요? 우리 20살 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지금까지 딸도 셋이나 낳고 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깟 일로 저를 한 번에 내치시겠다고요? 당신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이깟 일이라니. 당신이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이깟 일이라고 하는 게 나는 소름이야.
나는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나랑 이혼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국 장모는 장인에게서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 세 딸마저 장모를 외면한 채 장모와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아이를 한번 버린 전적이 있던 장모가 또 아이를 버릴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장모는 지금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여보, 장모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데? 아이는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지? 이모집에서 얹혀 살면서 아이 키우고 있대. 이모 말로는 다행히 엄마가 그 아이 끝까지 책임질 것 같다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고 너희라도 엄마 용서해주라고 하는데 나는 엄마 용서해줄 자신이 없어.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 할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아내와 제가 살고 있던 동네가 아주 작은 촌동네라 그런지 어떻게 장모의 이야기가 동네 전체와 군부대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 일로 저도 아내도 동네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돼 저는 결국 전역을 하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도망 나오게 됐습니다. 아내도 저도 강인한 성격이라 웬만하면 어떤 소문이 나도 참고 견디는데 장모에게 정자 기증을 강요당한 당사자가 저라는 소문이 나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됐고 또 제가 군인이라는 직업을 내려놓게 되면서 아내와 저는 더더욱 장모를 용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많이 힘든 시기가 지나서 그나마 괜찮아졌지만 아직도 장모만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끔찍합니다. 저와 아내는 아직도 장모를 볼 자신이 없는데 어쨌든 장모에게서 아내와 피가 섞인 아내의 어린 동생이 길러지고 있는 거라면 언젠간 다시 마주해야 될 날이 찾아오겠죠.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를 그날이 벌써부터 두렵고 무섭습니다.